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5월 9일 토요일까지 발등의 불, 이 대통령 뭐라고 말했길래. 그러니까 이제 데드라인이 설정이 된 겁니다. 이제 5월 9일까지 매도를 안 하면 이제 양도세 82.5%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사실상 이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버텨도 버티다가 못 버티고 만약에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양도 차익에서 80% 날라가. 보유세로 꽤 많이 날라갔겠죠? 그럼 그거 다 내고 나면은 결국에는 내가 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싫으면 지금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금 팔으라는 게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그럼 지금 임차인이 있잖아. 지금 임차인이 아직 8개월이나 남았어. 그럼 제발 좀 나가달라. 나 지금 팔아야 된다. 안 그럼 나 5년씩 버텨야 돼. 5년이나. 전 모르겠는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지금 몇 천만 원 좀 드릴 테니까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나겠죠. 자, 3주택자 10억 차익이면은 세금이 7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로 그때도 스타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유세를 막 올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이제 강제 말소시키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을 했었죠. 30개 가까이 발표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대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뭐 청약 규제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조만간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뭐 가점이 또 다시 또 막 늘어나고 뭐 추첨제로 또 왔다 갔다 할 확률도 높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세금 규제책이 사실상 발표된 거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파는이 물려준다. 다주택자 규제에 증여 대세 자리 잡나. 해서 이제 양도세 중과의 이제 후폭풍들이 아마 하반기 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어차피 높잖아요. 증여세도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증여세도 50%씩 가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증여나 상속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근데 양도세가 80%면 증여세가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증여를 정말 많이 했죠. 2020년, 21년 이때 증여가 정말 많았는데 그때 증여를 받았던 그리고 그때 증여를 했던 분들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승자였습니다. 그냥 그때 집을 증여를 그나마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더니 또 지금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애라도 집을 하나 갖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통령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운다. 왜곡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항이 두려워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다? 저항이 있을 거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뚫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규제도 하면서 이제 공급도 같이 하겠다는 거긴 하지만 저항을 뚫고 가겠다. 자, 공정가액 비율 높여가지고 종부세 더 거둔다. 뭐 아직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종부세 쪽에서 그냥 손가락 그냥 한번 딱 튕기면은 세율이 2배가 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을 2배 이상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쓸 카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한 곳에서 20년 살았는데 고가주택은 한 채여도 팔아라 압박.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너무 오래 살면은 그게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셈법이 좀 복잡해졌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양도소득이 생기면 팔아야 돼. 팔고 또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는 또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이도저도 되게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어떡하냐? 보유세 못 내? 그러면 나가. 라는 이제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보유세 못 내면 나갈 때 이제 양도세 몇 억 주고 나가면 돼. 라는 개념인 거죠. 그게 싫으면 계속 이제 보유세 내고.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들은 보유세는 높고 취득세, 양도세가 엄청 낮은데 우리나라는 취득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은데 보유세도 이제 올리는 이제 삼중고에 이걸 이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강남, 강북 다 올랐다. 서울 아파트 51주 연속 상승.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연초잖아요. 연초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들이 모두 집을 사고 대출 규제도 어쨌든 한도가 다시 리셋이 되니까 집값 어떻게 됐나라고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다 오른 거예요. 지금 집 사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물도 없고요. 가격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살 수도 없는데 안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연초에 한번 강력한 멘트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통계가 안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안 좋은 건 전월세가 오르는 이유. 그러니까 서울 공급이 3년 만에 65%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원래 100개가 지어지면 지금은 35개밖에 안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 지금 안 지어요. 오피스텔도 안 짓습니다. 도생도 지금 안 짓거든요. 아파트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지어. 지금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동네에 뭐 짓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빌라도 안 지어. 옛날에는 빌라도 이렇게 땅땅땅땅 하면서 많이 지었거든요. 지금 빌라도 안 짓습니다. 조용하죠, 동네가. 그것처럼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 집은 이미 계약 끝났어요. 서울 아파트 매물 증발. 한 달 만에 2억 올랐다. 망설이다 2억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집값 더 오른다. 4년 만에 최고.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떨어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내가 세금 카드를 쓰겠다라고 이제 한번 한 것 같아요. 자, 보여줄 집이 없다. 전세 대란이다. 그러니까 봄 이사철인데 요즘엔 이사철이라고 해가지고 꼭 뭐 이렇게 전세난이 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과거랑 가장 달라진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2년마다 무조건 매물이 한번 딱 새로 나오는 리셋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뭐 어떤 철을 타는데 이제는 이제 철을 타기가 어렵죠. 왜냐면 중간에 또 연장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졌지만 지금은 그냥 절대적인 전세 매물의 감소 그리고 이제 월세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가지고 조금 살만한 동네다, 조금 아파트 몰려있다 하면은 전세가 없어요. 다 막아놓고 세입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 달 새 서울의 전세가 1,800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가 계속 없어집니다. 왜냐면 있는 곳도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 4년 다 살았어요. 이제 시세대로 올려주고 살아야 되는데 기존에 살던 분도 굳이 내가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사비 내고 또 중개비 내고 막 이렇게 하느니 그냥 내가 시세대로 올려주고 차라리 여기서 4년을 더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규제 유탄 맞은 서민 정책 대출 디딤돌 버팀목 반년새에 40% 줄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정책 자금도 가계 대출이기 때문에 정책 자금도 같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딤돌, 뭐 보금자리론 이런 정책 자금 대출도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 다 뭐 한 20%씩 다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좀 소위 말하는 좀 서민 대출이라고 해서 이걸로 뭐 5억짜리, 6억짜리 집 사야지 했던 분들 많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대출이 콱 막히면서 집 못 샀던 분들 많죠. 이게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도 보이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공급 대책 나오기로 했는데 1월로 밀리고 1월에서 이제 또 이제 설 전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밀리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정해진 게 없다. 항상 뭐 같은 거지만 정부는 뭐 정해진 게 없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뭐 바로 나오는데 정부가 이제 승부수를 꺼냈다 해서 지금 강남에다가 공급을 한다 해서 뭐 루머죠. 아직은 루머지만 강남구청 땅을 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용산에다가 지금 용산 그 국제 업무지구 만든다는 곳에다가 뭐 아파트를 뭐 한 10,000개 이상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상가들 요즘 공실 많고 지산 이런 것들 지식산업센터들도 공실이 많고 뭐 거기다 이제 그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도 뭐 공실이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업용을 이제 주거용으로 바꾸는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또 정부에서 아니다. 그거는 뭐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거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지었긴 하지만 이거를 뭐 일부 좀 바꿔가지고 약간 손을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이제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 챙겨서 주거용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뭐 구조가 조금 뭐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아파트는 아니어도 오피스텔 느낌 나게 바꿀 수는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이 언제 나오냐 이게 지금 가장 이슈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공급 대책이 나오는 순간 시장이 이제 움직일 거로 봅니다. 그 뭔가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번에 진짜 한번 제대로 된 거 나온다. 97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의 지금 한 4개월 만에 공급 대책이 또 나오는데 97 대책 때는 진짜 뭐랄까요? 이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한다는 거야? 뭐 무슨 그 마장 성수동에 있는 그 마장을 뭐 경찰 기마대 마장을 또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뭐 100채를 짓는다는데 그거 언제 공급이 돼? 그럼 나는 그거 뭐 청약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뭐 강남이나 뭐 이런데 막 1,000채, 용산에 막 10,000채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하면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올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나오고 나면 아마 시장에서 결론 나겠죠? 이제는 진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결정되는 순간 완전히 시장이 또
한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자, 제초안 폐지 없이 공급이 없다. 이재명 정부 약속은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민간 공급도 사실은 아주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여기도 풀어야 되는데 정부가 공언을 또 했습니다. 이쪽은 안 푼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거는 계속 막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공급하냐? 공공이 공급을 한다. 공공이 땅을 뭔가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공공 분양, 공공 임대 이런 쪽으로 가지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 쪽은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쨌든 큰 산인데 이 큰 산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몰라도 재건축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비아파트 쪽이 더더욱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거죠. 전세 사기 뭐 이런 논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 비율. 그러니까 보증보험 인정 비율을 원래 100%였기 때문에 원래 전세금이 2억이면 2억을 다 보험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전세를 막 빌려줬죠. 그리고 전세를 보험을 들어놨다는 이유로 전액 다 보장받으니까 뭐 소득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되겠다. 낮춰야 된다 해서 이제 80%까지 뭐 중장기적으로는 70%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보증보험 들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뜩이나 비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쪽에서 전세 시세가 또 빠지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역전세 나고 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건데 전세가를 높게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 빌라 쪽은 뭐 반전세 뭐 이런 걸로 가는 건데 요번에 이제 만약에 또 똘똘한 한 채로 더 가면 있는 것들도 이제 정리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이제 또 역전세가 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춰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규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허그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보증보험을 줄이려는 목적인 건 알겠지만 그럼 뭔가 다른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걸 좀 막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쪽도 비아파트 쪽도 약간 조금 온기가 도나 했는데 이번에도 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